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3차 제4과목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0점을 받았어요. 세상에나. 앞부분은 거의 다 찍었는데 10번까지는 거의 다 좀 찍었는데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거의 동일한 문제가 나와서 80점을 받았는데,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4단자 정수 ABCD로 출력 측을 개방시켰을 때 입력 측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 Z11은 VI분의 V1은 I2는 0을 표시한 것 중에 옳은 것은,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Z11은 C분의 A래요. Z12는 Z21이랑 같고 이건 C분의 1, Z22는 C분의 D래요. 그래서 Z11은 C분의 A, 요게 답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인 델타 부하의 대칭 성간 전압 200V를 인가할 때 3상 전력은 몇 와트인가? 3상이라고 붙으면 3을 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P 델타는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3V제곱 R인데, 여기서 R이 6, X가 8이에요. 그러면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분의 3의 3 곱하기 V는 200이죠. 200 제곱 곱하기 R은 뭐였죠? R은 6이죠. R은 6.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예요. R 플러스 JX. 그러면 거기서 R 6, X는 8, 그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200제곱 곱하기 6 해서 720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근데 요렇게 3상 전력은 몇 와트인가 이랬을 때 1상일 때 그 답이 1번에 나오고 그것의 3배가 이렇게 3번에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찍었는데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ET는 3의 2 마이너스 5T인 경우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그래서 ET는 3, 2의 마이너스 5T인데 이것은 3, 2의 JWT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JW가 마이너스 5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이렇게 J 오메가 T가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있는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Z는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인데 요걸 갖다 정리를 해주면 어쨌든 마이너스 5라는 게 어딘가에 살아서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다른 거는 다 그냥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마이너스 5밖에 쓰이는 숫자가 마이너스 5밖에 없으니까 뭐 약분되거나 이런 게 없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어딘가에 살아 있어야 돼, 요게. 그래서 답은 요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64번 요거는 기출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3 곱하기 2를 뭘 끊어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네. 몰라. 그냥 3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6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외우세요. 자, 65번. 위상전수가 8분의 파이. 위상전수는 베타라고 해요. 8분의 파이인 선로의 1Hz의 1Hz에 대한 전파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인가? 그럼 전파속도 V는 베타분의 오메가예요. 그럼 베타는 8분의 파이죠.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 그러면 8분의 파이분의 2파이 곱하기 1메가헤르츠니까 2파이 곱하기 11 곱하기 10의 6승이에요. 메가헤르츠라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6 곱하기 10의 7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RC 직렬회로에서 R은 20, L은 40이다. 이 회로의 시정수, 이건 타우어인가요? 타우어는 L을 R로 나눈 거야. L을 저항으로, L을 R로. 시정수 토크는, 타우어는 L을 R로 나눈 거. 그러면, 자, L은 얼마죠? L은 40이에요. 근데 메가헤르츠잖아. 아니, 미리헤르츠잖아요. 미리헬리잖아요. 미리헬리니까 40에 10에 마이너스 3승이에요. 나누기
R은 20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는 미리 헬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3승이 위로 올라가서 남아있으려면 40 나누기 20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예요, 답이. 그래서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간 전압 VAB인 삼상평형 전원의 대칭부와 R, O미 그림과 같이 접속되어 있을 때 AB 두 상간에 접속된 전력계의 지시값이 W라면 C상 전류 크기 A는, 근데 요게 P가 얼마냐면 묻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그거가 EW였거든요. 그래서 이 EW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답은 EW 나누기 루트 3 VAB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상해 순서가 A, B, C인 불평형 삼상 전류가 IA는 15, J2, IB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14, IC는 마이너스 3, 플러스 J10일 때 이 영상분 전류 I0는 얼마인가? 요거 했을 때는 그냥 요걸 쭉 더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쭉 더해주고 이걸 3분의 1로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이걸 쫙 더해주면은 7, 요거 쫙 더해주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나? 15 마이너스 20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 하면은 얼마가 나와? 23,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8,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2 마이너스 14 2 마이너스 14 플러스 10이죠. 그러면은 12 마이너스 14니까는 마이너스 2가 나요. 둘 다 마이너스가 나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 둘 다 부호가 똑같은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3분의 1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걸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 부호가 똑같은 걸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코일 A, B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A 코일은 3옴 5옴이고 B 코일은 5옴 1옴일 때 두 코일의 직렬에 접속하여 100V의 전압을 인가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거는 저항이 R이죠. 저항이 R,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X죠. 리액턴스가 X가 5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임피던스는 Z는 3 플러스 J5, ZB는 5 플러스 1이니까 J, 5 플러스 J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직렬로 접속했으니까 Z는 이걸 두 개를 단순히 더해주면 8 플러스 J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을 하고 각 탄젠트 마이너스 8분의 6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거는 10 각 37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V는 IR, 그러면은 전류 I는 R분의 V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온 거를 V 나누기 100 나누기 10 각 37도를 해주면 이 100 이걸 나눠주면 10 각 마이너스 37, 이거는 마이너스 37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개념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이 10 각 마이너스 37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그림의 대칭 T회로의 일반 4단자 정수가 다음과 같다. A, D는 1.2, B는 44, C는 0.01일 때 임피던스 Z5의 값은,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답을 적어서 A, B, C, D가 있는데 A는 D와 같대요. 근데 그게 1 플러스 ZY로 같대요. 그리고 B는 Z 곱하기 1 플러스 ZY래요. 그리고 C는 Y래요. 그러면 C는 0.01이잖아요. 그러면 Y는 0.01이란 말이죠. 그리고
1 플러스 ZY는 1 플러스 ZY는 AD가 1.2라고 그랬으니까 1 플러스 ZY는 1.2고 ZY는 1.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ZY 이게 넘겨주면 그러면 Z는 뭐가 되겠어요? Z는 Y분의 1.2 Y분의 1.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은 근데 Y가 0.01이라고 했으니까 Y가 C라 그랬으니까 Z는 0.01분의 1.2 마이너스 1 해서 답은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요거 많이 한 거죠. 상태 방정식 x는 ax에서 a는 어쩌고저쩌고 고유값이라는 것은 특정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래서 요런 형태가 나오면 그냥 위에가 0, 1이니까 요거를 요렇게 바꿔주고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근 1, 2 플러스니까 이거의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번에 나왔던 문제죠. 일정 입력에 대해 잔류 편차가 있는 제역에는 적분 이게 다 아니에요. 비례 제역에 잔류 편차가 있는 제역에는 비례 제역에입니다. 잔류 편차가 있는 제역에는 비례 제역에입니다. 잔나비네요. 잔나비. 잔류 편차가 있는 거는 비례. 잔나비. 잔류 편차가 있는 거는 제역에는 비례 제역에. 자, 그 다음 요것도 나온 거네요. 3회 시험이 조금 그래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23년도에 루스 안정도 판별법에 의한 방법 중 불안정한 제역의 특성 방정식은 이거는 이 안에 거 곱한 거하고 바깥 거 곱한 것보다 일단 이게 전부 차수가 있어야 되고 부호가 똑같아야 돼 일단은. 그리고 안에 거 곱하기 바깥 거 해서 이 안에 거 곱이 더 크면은 그건 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2, 3은 6 4일은 4 크죠. 5일은 5 4일은 4 크죠. 4, 5, 22 크죠. 근데 요거는 3, 2, 6 작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에 대한 등가 종합 전달 함수는 이것도 많이 나온 거죠. 이렇게 쭉 가는 거. G1, G2, G3, G1, G2, G3 하고 나머지는 1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G2, G3 이렇게 돌아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G1, G2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 G1, G2, G4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과동답에서 감쇄비란 제역의 과동은 감쇄비 이거는 또 나왔던 거죠. 제2 오버수트를 최대 오버수트로 나눈 값. 자, 그 다음에 2차계 전달함수 GS는 뭐 S제곱, 요거, 제타, 오메가 N, S, 오메가 N 제곱의 제역인 단위 임펄스 응답은 요거는 이 형태가 항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역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묶어주면은 요게 다 1이라고 했으니까 1 넣어주면은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0 라플라스는 어디선가 t가 튀어나와. 그리고 e 마이너스 t가 됩니다. t 곱하기 e 마이너스 t. 요 형태는 자주 나오니까 좀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저번에 나왔던 거죠. A와 B의 블록 선도가 서로 등가일 때 블록 A의 전달 함수는 이거는 요거와 A 플러스 1이 같은 거라고 놓고 풀어주면은 S 플러스 1, E 마이너스 S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요것도 78번도 나온 거예요. 시퀀스 회로는 어떤 회로의 동작하는가? 인터록 회로. 이 모양이면 항상 인터록 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거 정말 많이 나와. 이산치 제역의 블록 선도의 전달 함수는 GZ하고 요렇게 돌아가니까 1 플러스 GZ가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동 제어기가 미분 동작을 하는 경우 보상회로는 어떤 보상회로에 속하는가? 이거는 입력 진상 보상
그 다음에 미분회로라고 하더라고. 입진미, 출지적. 입진미, 출지적. 진미채 좋아하세요? 진미채? 진미채는 입을 즐겁게 하잖아요. 입진미, 진상보상. 미분 동작 하는 거, 입진미. 입진미. 미분 동작을 하네요. 그리고 출은 지적이라고. 출은 지상보상 적분 제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이 80점을 받는 바람에 자신감이 붙어서 또 이제 이번에는 2회 23년도 2회 4과목을 한번 더 풀어봤어요. 30점이 나왔어요. 세상에나. 자, 61번 2단자 임피던스 함수 Z가 ZS인 S 플러스 4, S 플러스 5 분의 S 플러스 3일 때 0점은 보통 이제 앞부분을 다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찍었는데 그래도 몇 개 맞았어. 근데 뒷부분은 좀 자신 있어. 뒷부분은 그래도 뭐 이런 거 나오고 좀 아는 게 좀 나온다 싶어서 했는데 뒷부분을 다 틀렸어요. 세상에나. 자, 그래서 0점은 하면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0점은 할 때는 분자를 0으로 만드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답입니다. 그리고 극점이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62번 대칭 N상에서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90도 기준이기 때문에 위상차라고 하면은 2분의 파이 하면 90도일 거 아니에요. 2분의 파이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n분의 2 라디안입니다.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n분의 2 라디안이래요. 그리고 크기 관계를 하면 2 사인분의 n분의 파이라고 하는데 요것만 지금 외우자고요. 위상차는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n분의 2 라디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림과 같은 RLC 회로의 입력 전압 EI 출력 전류가 IT인 경우 회로의 전달 함수, 이거는 GS는 결국은 ZS분의 1이에요. 근데 ZS가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이니까 요거의 역수를 취해주면은 요 형태예요. LCS의 제곱, L에 L, HIJKLMN, OPQR, ST, 그러니까 L이 먼저나, 알파벳 순서로 L이 먼저잖아요. L 먼저 적어주고 CS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 알파벳 순서라고 LC, LR 알파벳 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분의 CS입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RL 직렬 회로에서 직류 전압 5V를 T는 0에서 인가했더니 IT는 50, 1-2에 마이너스 20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3승 T 였다. 이 회로의 저항을 처음값에 2배로 하면 시정수는 얼마인가? 시정수는 R분의 L이고 시정수는 저항을 처음값에 2배, 시정수는 R분의 L, 아까도 했죠? 시정수 타우어는 R분의 L이에요. 그러면 저항을 처음값에 2배로 하면은 원래 값에 2분의 1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시정수가 뭐냐? 원래 시정수는 저 진짜 처음 보는 문제인데, 원래 시정수는 이 위에 붙어 있는 요 값 있잖아요. 요 값을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을 하면은 50이 나온대요. 이 50을 2분의 1 하면 25 세크가 됩니다. 뭔 소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60번 이 전력계법을 이용한 평형 3상회로에서 전력이 각각 500W 및 300W로 측정되었을 때 부하의 역률은 약 몇 프로인가? 코사인 시타는 2 루트, 이 전력계법이라서 앞에 2가 붙나봐요. 루트 오메가1의 제곱, 오메가2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1, 오메가2 분의 오메가1, 오메가2. 근데 요 형태는 좀 많이 본 것 같죠? 역률 구할 때는 항상 루트가 밑에 있고 위에 뭔가 더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요걸 넣어서 해보면은 2위 루트 500제곱 플러스 300제곱 마이너스 500 곱하기 300분의 500 플러스 300을 하면은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91.8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 Z 플러스
j 오메가 l 병렬 어드미턴스가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일 때 선로의 저항 r과 콘덕턴스 g가 동시에 0이 됐을 때 전파 정수는 r은 루트 zy예요. 그러면 요거는 z는 뭐예요? 이건 앞에 건 모르겠고 r은 모르겠고 요거 뒤에 것만 둘이 이렇게 해주나봐. 루트 j 오메가 l 곱하기 j 오메가 c예요. 그러면은 요 j 오메가는 루트 밖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lc 요거는 형태가 많이 본 형태죠. j 오메가 루트 lc. 그래서 요게 무슨 답이 전에는 l per c도 있었고 그냥 LC도 있었는데 요런 이 제곱 아니면 이 바뀐 거는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찍었어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대칭좌표법에서 불평형률을 나타내는 것은 이거는 정상분의 역상. 역정 내지 마세요. 역정.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할 때 어때? 역정을 내잖아. 역정, 역퍼정 곱하기 100입니다. 불평, 역정 내시지 마세요. 역정 곱하기 100입니다. 불평할 때 역정 내잖아요. 역정 곱하기 100.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나오는 거죠. 6옴에 흐르는 전류는 5A, 4옴에 흐르는 전류는 7.5A예요. 6옴에 흐르는 전류는 5A, 4옴에 흐르는 전류는 7.5A. 이게 나올 때가 있고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나옵니다. 다 풀어보진 않았지만. 자, 그림과 같은 회로 역률은 얼마예요? 역률은 요렇게 루트 어쩌고 저쩌고에 요렇게 숫자 요렇게 나왔죠.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이유는 몰라. 자,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RC의 제곱분의 1 요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역률은 항상 루트 얼마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자, 그 다음에 70번 전압 볼트 요거의 실효값은 얼마인가? 실효값은 요 앞에 것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실효값은 루트 가로 열고 루트 2분의 요 앞에 거 1.14.14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7.07의 제곱이 실효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주면 11.2가 나옵니다. 또 어디서 봐서 찍어서 맞았어요. 자, 71번 자동 제어 추치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동 제어는 정치 제어가 있고 추치 제어가 있어요. 추치 제어는 추종 제어, 프로그램 제어, 비율 제어가 있습니다. 자, 자동 제어의 추치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은 프로세스 제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추치는 어때요? 추치는 추종 프로그램 비율. 추종 뭐 무슨 미사일 쫓을 때 추정 뭐 한다 그러고 이런 비슷한 문제를 어쨌든 추치 제어는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우리 추성훈 아시죠? 추성훈은 비율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 몸무게 그 사람 프로 파이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 그램 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프로면서 그램 수에 민감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몸 비율이 좋아. 그리고 추성훈은 추니까 추성훈 맞나요? 추성훈 맞아요. 추치 제어는 일단 추 들어가는 거는 추치 제어니까 추 들어가는 거 추치 제어가 맞아. 그리고 이 추성훈은 그램수에 무척 민감한 프로입니다. 그램수에 몸무게에 민감해. 그 다음에 몸 비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추치 제어에 속하는 것은 추정 비율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회로는 어떤 논리 회로인가? 아,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낸드 회로래요. 낸드. 이렇게 생긴 건 낸드. 아, 그 다음에 73번. 어떤 제어계의 전달함수 GS가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 분의 2 S 플러스 1로 표시될 때 이 개의 입력
xt를 가했을 때 출력 yt를 구하는 미분 방정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이제 gs가 요게 뭐 xx분의 y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곱해주면은 뭐 이쪽 변은 전부 다 y로 나와야 되고 이쪽 변은 전부 다 x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으로 미분을 해준 t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엔 다 y만 있는 거, 이쪽엔 다 x만 있는 거, 그리고 나눠주는 거는 둘 다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거는 이게 시간이 아니죠. 나눠주는 게 시간이 아니죠. 이거는 y, 요거는 xx 나눠주는 시간,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x가 여기 껴있죠. 이쪽은 다 y여야 돼. 이게 아니야. 그리고 이거 y는 맞는데 시간으로 미분해야 되는데 이게 dx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전달함수 gs가 이렇게 돼서 이걸로 표시되는 제어 계통에서 직류이득은 얼마인가? 요거는 아는 건데 틀렸어요. 이거는 요거 이제 직류는 오메가가 0일 때, 그러니까 이 s가 결국 오메가가 0이기 때문에 s가 0으로 가는 거예요. 다 0을 넣어주고 10 나누기 2라고 해서 5가 되는데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2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5입니다. 근데 단위가 데시벨이면 20로그 gs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건 지금 데시벨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5인데 데시벨로 돼 있으면 20로그 5로 해서 이걸 값을 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함수 rs 분의 cs가 4s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인 제역에는 다음 중 어느 경우인가? 이거는 요 제타가 1보다 작을 때는 부족제동이에요. 제타가 1일 때는 임계제동, 제타가 1보다 클 때는 과제동이에요. 그리고 제타가 0일 때는 무제동입니다. 0일 때는. 그러면 이 gs는 s제곱 분의 플러스 2zWNS 플러스 WN의 제곱 분의 오메가 n 제곱 분의 오메가 n의 제곱, 요 형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4가 붙어 있으니까 4가 있으면 안 돼. 1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은 양변을 4로 나눠줘야 되겠죠. 전부 다. 그러면은 s 제곱 분의 플러스 4분의 3s, 여기 3이 있었으니까 원래 3s 4분의 3s 플러스 4분의 1 분의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메가 n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오메가 n은 얼마겠어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가운데는 뭐예요? 2zwn이니까 2z 곱하기 오메가 n이 아까 2분의 1이지. 2분의 1이 4분의 3이 돼야 되잖아요. 약분을 해주면 결국엔 제타가 4분의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보다 작죠. 제타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부족제동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그래서 부족제동이 됩니다. 제타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1보다 작기 때문에 부족제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GSHS가 S제곱 가로 열고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의 근계적의 수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죠. 이게 4차식이니까 4개가 되겠죠. 다음 신호흐름 선도에서 R분의 S는 이거는 정말 바보같이 틀렸네. 이게 요렇게 가고 요렇게 하나 가고 그래서 G1이겠죠. 하나는. 그리고 요렇게 하나 가기 때문에 하나는 G2로 해서 이거 2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중에 하나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생각하는 사이에 이걸 동그라미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1-G1 H1이 되는데, 그래서 답이 이건데 이것만 보고 또 이걸 이렇게 동그라미 쳐면 믿어주세요. 원래는 맞는 겁니다. 믿어주세요. 이거 맞출 수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78번 다음과 같은 IS 초기값이 I0가 바르게 구해진 것은, 이거는 i가 초기값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리미트 s는 무한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초기값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니까 s는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여기가 무한대니까 어떻게 써요? 0이 되겠죠.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이 상수를 무한대로 나누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다음 주어진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은 이거는 요것만 외워놓도록 해요. 라플라스 tn은 s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이에요. 나머지는 몰라. 그냥 요것만 기억해요. 라플라스 t의 n승은 sn 플러스 1의 n 팩토리얼. 자, 그 다음 80번. 단위 피드백 제어계의 게르프 전달 함수가 GSHS일 때 제어계의 특성 방정식에 알맞게 표현된 것은 이거는 분모항이 GSHS 플러스 1이 0으로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 하여튼 분모항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GSHS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